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시장은 어제 오늘 내내 FOMC에 조금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났죠. 결국 FOMC 이야기에 시장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상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월 150억 달러의 테이퍼링 개시 이번 달 안에 하고요. 금리 인상 이슈에 대해서는 나름 인내심을 갖고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놓으면서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차단했습니다. 이 소식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대략 알고 있던 내용들이었고 비둘기파적으로 대응을 보여준 연준 덕분에 나름의 긍정적인 흐름이 나온 겁니다. 이게 또 우리 증시에 어떻게 반응이 될지 궁금해지네요. 어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선물 매도로 전환하면서 이 코스피에는 조금 큰 타격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어제 하락분을 조금 만회하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궁금증 안고 오늘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이슈들 한번 모아 가보죠. 일단 또 사상 최고치 기록했다라고 하니까 이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의 흐름인데요. 출발할 때만 해도 보시다시피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어요. FOMC 앞두고 경계감이 조금 더 강했고 개별 종목들의 등락에 영향을 받는 흐름이었죠. 그러다 FOMC 내용이 전달됐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과 함께 다시 시장이 힘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올랐는데 일시적이야 라는 기존의 기조를 유지했고요.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는 우리는 인내를 갖고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엔 큰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죠. 사실 이번 FOMC가 왜들 그렇게 관심도를 높였을까요? 이 18개월 동안 이번 팬데믹 때 미국에서 쏟아부은 부양책 금액이요. 무려 5,400조에 달합니다. 그 많은 돈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대비해서 3배 이상이나 많다라고 하네요. 그 큰 돈을 쏟아부었고 우리는 이제 그 돈을 조금씩 걷어들이겠다라는 그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뒀습니다. 하지만 비둘기파적인 반응으로 인해서 일단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죠. 자, 우리 장 어떻게 영향 받아갈까요? 일단 어제 장은 조금 속상한 게 많았습니다. 자, 어제 증시 분위기 어땠는지 싹 정리를 해보죠. 많았죠. 이슈가 참 많았어요. 일단 실적의 힘이 이런 건가?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바로 에코프로 쪽인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이 그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좋았기 때문에 어제 2차 전지 소재를 함께 끌고 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늘 그래요. 2차 전지 쪽은 에코프로 BM이 가장 먼저 실적을 내놓고 좋게 나오면서 1, 2년 동안은 계속 끌고 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한동안 소재 쪽 힘이 없었죠. 어제 에코프로 BM과 함께 손잡고 올라간 2차 전지 소재가 꽤나 많았습니다. 에코프로는 15%나 올랐고요. 여기에 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올려간다라는 얘기와 함께 에코프로 HN이나 휴캠스 등의 종목도 강했습니다. 엇갈린 하루는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예요. 어제는 사실 카카오페이를 사고판 하루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만 거래 대금이 2조 원 이상 집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등락도 상당히 컸습니다. 23% 올랐다, 3% 떨어졌다, 다시 7% 올랐다. 이런 흐름이 이 한 종목으로 나왔고요. 어제는 결국 상승 마감, 카카오뱅크는 7% 이상 빠지면서 마감되며 엇갈린 하루였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카카오 그룹입니다. 카카오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를 합치니까 시총이 100조가 넘어가더라고요. 시가총액 금액이요. 이 말인즉슨 삼성, SK, 현대차그룹, LG, 그다음 이제 카카오그룹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딱 상장사 3개만 합친 걸로만으로요. 카카오 게임즈도 있지만 뭐 금액이 상대적으로는 적으니까요. 그러니 카카오그룹이 얼마나 많이 올라와 있나라는 걸 조금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었고요. 어제 또 히토류 관련주 강했고 요소수 쪽 어제 이어서 또 그 전날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다만 요소수 쪽에서는 이제 고점 플레이가 나오는 종목들이 등장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단기 이슈에 그칠 거야라는 목소리가 많은 만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자, 어디까지 갈래는 위메이드로 꼽아봤어요. 위메이드가 실적 내놨는데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지면서 시작하는 흐름을 보였었죠. 그랬는데 컨퍼런스 콜에서 3분기까지는 그렇다 치고요. 10월 매출 어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직원들도 가늠이 안 돼요. 분명한 건 지금 퍼센트로 실적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배수로 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와 함께 위메이드가 다시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고요. 또 게임주 일부
괜찮았죠. 넥이라고 표현을 한 게 네오위즈, 넵튠, 넥슨 GT, 네, 넥게임즈입니다. 블루 아카이브라는 게임을 넥슨 측에서 240여 국가에 내놓는데 11월 19일에 그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일부 종목들 올라갔고 개별 이슈에도 조금 반응하는 흐름을 보여줬네요. 자, 안 좋았던 쪽을 볼까요? 어제 시장의 하나의 특징이었다면 콘텐츠주가 크게 부러졌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한번 크게 흔들렸고 어제 또 지수가 크게 흔들리니까 불안하네. 이제 오른 거 좀 팔아야겠다.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된 거죠. 그래서 엔터주 밀리고 콘텐츠 밀리고 서울옥션, 아모그린텍 각 이슈에 좀 올랐던 종목군들 차익 실현 매물에 강한 영향을 받아갔고요. 해운주 여전히 부진했습니다. 자,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작됐는데 코로나 확진자 계속 늘어나서일까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영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 전에는 조금 관심을 받았었는데 일단 오픈되니 떨어지는 분위기죠. 항공, 여행, 카지노도 일단은 숫자가 좀 좋게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낙폭을 키워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종목들의 이슈들 영향 속에 어제 코스피 코스닥은 코스피 좀 더 낙폭 크게 나오는 흐름 반영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가운데서 좀 눈여겨볼 만한 이슈를 꼽아봤는데요. 최근 한 달간 ETF 보시면 다 올라간 쪽은 게임주였어요. 게임주는 팔팔한 흐름이 나타났다면 바이오는 좀 골골 상태였죠. 시가총액 순위만 봐도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코스닥 쪽 보시면 위메이드,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가 시총 순위가 올랐습니다. 위메이드는 시가총액 40위권에 있다가 6위권으로 올라왔으니 한 달 사이에요. 참 많이도 올랐죠. 그리고 하락한 쪽에서는 HLB,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시젠 등이 시총 순위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바이오는 부침을 크게 겪었었는데 어제 지수가 흔들릴 때 되려 버텼던 쪽이 의약품 혹은 헬스케어, 제약, 바이오 쪽이었습니다. 넘겨보실까요? 조금 큰 종목들이 잘 버텨줬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상승하다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어제 강했죠. 노바백스에 대한 이슈가 힘이 돼주면서 급등하는 흐름. 녹십자 랩셀, 셀트리온, 에스팜, SD바이오센서 등이 시장 대비 강한 흐름 나타났습니다. 증권사 곳곳에서 제약바이오 이제 비중을 늘려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한금융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냈습니다. 넘겨보시죠. 일단 심플하게 한 두 가지 정도 이유예요. 쌓여가는 순현금, 이걸 결국 투자해서 캐파 증설하는 업체들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보이시지만 이만큼 많다라는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임상 이벤트가 줄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느 회사라도 하나의 소식이 전달된다면 결국 그건 제약바이오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한금융에서는 제약바이오 탑픽은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사이언스 꼽고 있고요. 녹십자 랩셀, ST팜 등에 대한 이야기 내놓습니다. 어제장 시장 대비 강했던 종목들 신한금융의 탑픽에 좀 들어가는 흐름 공통적으로 나타났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어차피 기대치가 낮아요. 지금 안 올라갈 거야 라고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 낮아진 기대치를 지금 매수 기회로 활용을 해볼 수 있는 것인가 살펴볼 거고요. 자, 그럼 분야를 골라봐야겠죠. 임상이 잘 나오는 거, 혹은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백신 이슈가 있는 거, 혹은 실적주 아니면 면역 항암제, 우리 기억에 잊혀져 있던 이런 쪽 내용들을 봐야 되는 것인가. 잠시 후에 바이오 전반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입니다. 어제 또 5% 이상 밀렸죠. 어제 하루에만 시가총액이 3조 원 이상 증발했습니다. 다시 꺾일까 좀 두려움이 있어요. 외국인 기관 매도 속에 시총 2계단 내려갔고 연고점 대비 2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때 당시 8월이었어요. 크게 밀렸던 게 바로 화재 이슈가 있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10월에 또 화재 이슈가 등장을 했고 보시면 코나, GM볼트, 제규어, 또 제규어 소식이 전달이 된 거죠. LG 엔솔에 배터리 장착을 한 제규어가 또 불타서 전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사고의 반복은 결국 품질 우려로 이어지고 일단 회사 내부 측에서는 당분간 이거 해결될 때까지 수주받지만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라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장 외국인 매도 받으며 크게 밀렸는데 LG 에너지솔루션 IPO 차질 우려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화학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 점검하겠습니다. 잠시 후에요. 자, 어제 시간 외에서 강했던 건 원전 쪽입니다.
서정기전, 에너토크, 우진, 우리기술, 두산중공업, 한정기술 등의 시간외에서 모두 올라서는 흐름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들어가 볼까요? 이 이슈였습니다. 중국에서 전력난 겪다가 약간 악에 바친 느낌이에요.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위해서 15년 동안 원전 최소 150기를 짓겠다. 탈탄소 명분으로 연 10기 정도를 신설하겠다라는 건데 미국 제치고 우리가 원전 1위 할 거야 라는 겁니다. 걱정스러운 건 이건 뭐 개인적인 걱정일 수 있는데 지금 중국 서해에 70기 원전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에 150기도 또 해안가 따라 생기면 바로 옆에 우린데 조금 걱정스럽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일단 뭐 주식 참가자로서 이게 정말 원전주들을 다시 한번 붐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좀 질문 드릴 내용이 많아서 부지런히 달려가 보겠습니다. 시장 전반의 이야기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저와 함께 챙겨보시죠. 네, 앞서 살펴본 내용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 다들 아시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눌 게 너무 많아서 부지런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높은 성장성에도 부진했던 바이오주 반등 나서나 어제장에서 뭐 강하게 올랐던 거는 일부 종목에 불과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종목 대비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바이오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차장님 시각이 좀 바뀌셨을지 바이오 이제 좀 사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해 주실지 궁금해서요. 네, 일단은 바이오가 올 한 해 내내 안 좋았죠. 작년에 조금 좋았다가 올 한 해 내내 안 좋았는데 어찌 보면 그게 가장 큰 매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발발하면서 바이오가 꽤 많이 올랐어요. 뭐 백신이라든지 아니면 치료제를 뭐 원료의약품을 뭐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진단키트 관련된 기업들 급등을 했었는데 그게 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올해는 별 그 주가가 신통치 않았었거든요. 뭐 여기 지금 화면에도 보이다시피 게임 관련돼서 올해 29% 정도, 최근 한 달 29% 올랐는데 바이오는 12% 하락을 했다. 사실 올 초에 굉장히 좋았었던 업종들을 살펴보면 BBIG 중에 배터리 빼고는 다 별로였거든요. 맞아요. 카카오가 조금 올라가서 인터넷이 상반기에 좋았다가 또 카카오가 하락을 하면서 별로 좋지 않았었는데 뭐 카카오도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고 정말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었던 게임과 바이오가 한 명이 배신을 하고 게임 배신을 하고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렇다라고 본다면 바이오도 그러지 말란 법은 없어요. 지금 저번 주였나요? 그 노바백스에서 백신 승인 받으면서 관련된 뭐 노바백스 주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최근에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을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앞서 표에서도 보셨다시피 바이오 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코로나 이전 수준이 아니라 코로나 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전에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네. 그러면 저가 매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뭐 우리가 위드 코로나 이야기 많이 하는데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될 수도 있어요, 바이오가. 바이오 제약, 뭐 좀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제 제약 쪽인데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병원을 잘 안 갔어요. 병원을 잘 이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죠. 괜히 거기 가서 옮으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그래서 지금 뭐 동네 의원들 굉장히 어려우실 텐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 병원도 또 많이 갈 거고 그렇게 되면 처방의약품 매출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이것도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제약바이오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앞서 보셨듯이 밸류에이션이 싸졌는데 밸류에이션이 싸진 이유는 주가도 떨어졌지만 반면에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최근 3분기까지 매출 1조 달성한 기업들이 뭐 우후죽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유한양행, 삼성바이오로직스, 녹십자,
그다음에 시젠도 3분기 실적 나오고 셀트리온도 나오고 나면 1조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실적은 좋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 주가는 실적의 함수기 때문에 결국은 키 맞추기를 하지 않을까. 뭐 배터리도 올라갔고 인터넷도 올라갔고 게임마저도 올라갔는데 바이오라고 못 올라갈 이유는 저는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뭐 지금 사실 주식시장 봤을 때 살 거 그렇게 많이 없거든요. 맞아요. 살 게 없어요. 그렇게 되면 뭐가 저평가되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이제 4분기라든지 내년 실적을 바라보는 투자자라고 한다면 굉장히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임상 쪽도 있고 백신 쪽도 있고 뭐 여러 분야의 제약 바이오가 있잖아요. 지금 시점에서 좀 메리트를 좀 높게 쳐줄 만한 것. 일단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글쎄요. 임상 이런 것들은 분위기가 만드는 거거든요. 예전에 우리가 HLB나 이런 거 봤을 때는 맞아요. 리보세라는 한참 이슈되고 그럴 때 그들이 뭘 잘해서 올라간 건 아니었어요. 뭐 임상 한다라는 소식만 해도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업종의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업종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을 때는 그런 종목들을 찍어서 가는 게 좋은데 그게 아닌 지금 업종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상황에서는 그런 걸로 저는 올라오기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실적이 좋은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같은 뭐 그런 것들이죠.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 섹터에 대해서는 좀 긍정의 시각을 주셨어요. 그간 많이 밀렸다라는 포인트 잡고 그 안에서 실적 받쳐주는 대형주 픽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 가볼게요. 저희는 이 종목 하면 왜 차장님이 생각이 날까요? LG화학. 어찌 보니 LG화학 불났다라는 이슈가 될 때마다 차장님과 함께 우리 마주하고 있는 느낌인데 네. 또 불이 났어요. 네네. 그래서 홀랑 탄 이 시점에 이 제규어 페이스 무슨 아이페이스 차량이 탔다는데 우리의 안면 페이스도 경직되는 느낌이다. 뭐 이런 얘기들 많더라고요. 어찌해요, LG화학 이렇게 많이 밀렸을 때? 제가 LG화학은 계속 불났을 때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애매하네요. 이런 일은 있을 수밖에 없죠. 뭐 그렇죠. 지금 LG화학이 현대차에 납품한 기술이나 GM에 납품한 기술이나 그다음에 헝가리 공장에서 만든 기술이나 다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노이즈는 지금 계속 나올 텐데 이게 지금 코나, 제규어, GM 볼트 또 제규어잖아요. 반복되니까 불이. 그렇죠. 이게 같은 기술이잖아요. LG화학이 같은 기술로 다 납품을 했을 거니까 거기서도 날 수 있는 거죠. 네. 다 날 수 있는 건데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면 이 문제는 LG화학의 문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처음에 현대차가 코나, 아이오닉 여기서 발생했을 때는 현대차랑 반반 물었어요. 너희 반, 우리 반. 왜냐하면 그때는 배터리 셀만 공급을 했고 이제 배터리 시스템은 현대차에서 만들었거든요. 모비스에서 만들어서 그래 이거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반반하자. 그다음에 GM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시스템은 LG전자가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해서 나눠서 하자라고 했는데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LG화학만 불이 나네, LG화학만 불이 나네.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LG화학이 가장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부각이 되는 건데 이게 누적이 되면 제품 이제 기업의 이미지에 영향을 좀 줄까 그게 좀 걱정스럽고요. 네. GM에도 리콜한 비용을 LG화학이 다 댔는데 저 제규어가 어느 나라 차인 줄 아세요? 어디예요? 차를 잘 네. 몰라가지고. 제규어는 인도 차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유럽의 영국의 차라고 알고 계시는데 저도요. 유럽권 생각했는데. 거의 다 이제 유럽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인도의 타타 자동차가 인수를 했는데 지금 현대차와 인도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인도 시장이 굉장히 큰 시장인데 이번 문제로 인해서 이거는 너희 잘못이니까 우리가 리콜 비용 안 될 거야라고 이야기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돼서 네. 또 리콜 비용이 또 충당금으로 쌓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인도 시장에서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신뢰도 추락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굉장히 지켜봐야 될 뉴스고요. IPO가 또 추가 연기될까 그게 좀 걱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공장 짓겠다고 해놓은 건 많은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IPO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글쎄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는 회사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그게 가장 큰 악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고민스럽긴 하지만 2차 전지라든지 여기에 성장성 방향에는 좀 뭐 의심을 할 수는 없지만 속도는 조금 느려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장님 손을 이렇게 한번 뻗어보세요. 제가 이렇게 1억을 드렸어요. 네. LG화학을 사시겠어요 오늘? 그냥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뭐 그냥 드렸다고 그냥 한다면. 줬어요? 네. LG화학을 사는 조건으로? 그럼 사야죠. 오늘 그럼요. 오늘 장에서도 뭐 다른 것도 살 수 있어요. 근데도 LG화학을 다른 것도 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한번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보수적으로 네. 지금으로서는 네. 지금으로서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조금 뒤처질 수도 있으니까 뭐 악재가 나오는데 뭐 떨어지는 칼날을 손으로 잡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보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떨어지는 거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올라오는 거 보고 좀 이제 CMA에 넣어놨다가 올라오는 거 보고 한번 살게요. 네. 한투 CM이에요? 그렇죠. 한투 CMA 넣으셔야죠. 넣어야죠. 알겠습니다. LG화학에 대한 의견 어느 정도인지 좀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슈는 제가 어제 시간의 흐름 보고 차장님한테 긴급 SOS를 했어요. 이거 좀 같이 다뤄주세요라고. 중국이 일단 150기를 15년 동안 지금 뭐 35년 동안 전 세계 국가가 만들어낸 것보다 많은 걸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을 내놓은 건데 원전주 꿈틀했습니다. 시간회에서. 이거 장중 그리고 앞으로까지 이어갈 수 있나요? 일단 중요한 건 중국이 원전을 짓던 말던 우리랑은 관계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중국에 원전 수출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없었죠. 중국은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중국 원전 기술도 꽤 높다고 들었어요. 네,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150개 만드니까 우리한테 한 2, 30개 주겠지? 이건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원가에서 차이가 엄청납니다. 뭐 연구기관에서는 원가가 70% 싸다. 왜냐하면 원전 짓는데 다 돈 빌려서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게 자국 기업들 굉장히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다른 쪽 지원을 안 해주고. 맞아요. 중국 국영은행에서 굉장히 저리로 대출해주는 그 자금 때문에 일반 경쟁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기업들이 들어가서.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저리로 대출을 해줘서 수출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국이랑 친한 국가 중에 하나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원전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거의 망해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이 저기 노리지 않을까요? 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치고 들어갈 만한 파이가 별로 없다. 파이가 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친환경 이야기하면서 지금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원전을 대안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네. 원전이 진짜 친환경인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유럽에서도 원전은 포기한다라고 했다가 에너지 가격이 오르니까 이거 프랑스 같은 좀 얍삽한 국가들이 갑자기 정책을 변경하고 막 그랬었는데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에너지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다시 친환경과 오염 산업의 중간 정도에 있는 원전을 가장 먼저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저는 이 원전에 대한 것들이 장기간 갈까? 예전부터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사우디에 원전 수출할 때도 잠깐이었어요. 진짜. 그래서 그러면 지금 내가 단타로 뭔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거 보고 잠깐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그게 가능하면 해도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내가 친환경을 보고 미래를 보고 들어간다라는 것은 약간 좀 걱정스럽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 영향이 없는데 주가가 오른다? 그럼 길게 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 트레이딩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찌됐건 원전 이슈가 나왔으니 오늘장 일부 종목이 반응을 보인다면 대응을 하되 긴 시각으로 끌고 갈 필요는 없다. 오르면 이제 상승을 빌미로 좀 차익을 실현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원전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끝으로 이제 제형 스픽 가겠습니다. 차장님은 오늘 이 이슈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저희에게 필요한 부분이었죠. 테이퍼링 시작, 금리 인상은 아직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비둘기 파월이었습니다. 어찌 보세요? 이거 오늘 장의 영향이? 미국 장이 오르긴 올라서
별거 없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지나봐야 알 것 같아요. 어제 미국장은 또 이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네. 했거든요. 이게 FOMC 때문에 최고치를 기록했는지 지표가 좋아서 최고치를 기록했는지는 사실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일단 우리가 예상한 정도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딱 모두가 예상했었던 것들. 맞아요. 최근에 이제 어제나 그제 외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조금 더 험악한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그래도 비둘기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은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에 끝내는 걸로 아마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 11월 FOMC에 보면 이제 국채 100억 달러, MBS 50억 달러에서 150억 달러에서 8개월 하면 1200억 달러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11, 12에서 내년 6월까지 하면 끝나는 건데 조금 걱정되는 거는 속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150억 하다가 조금 더 줄일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의 경기나 인플레이션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반대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속도를 조절하겠다? 더 빨리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건 조금 이제 걱정스럽다. 행간을 읽어보면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금리 인상은 아직 아니다.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그것도 계속 해오던 말이에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선을 긋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테이퍼링 왜 합니까? 테이퍼링이 끝나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이 금리 올리면서 채권 가격이 박살나는 거 내가 계속 산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끝난 다음에 금리 인상, 이게 단계가 1층 다음에 2층이 있는 건데 그래 1층, 2층 뭐 갈 수도 있지만 1층에서 난 계속 멈춰 있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는 2층이거든요. 2층 이상 3층이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고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데 인플레이션 이제 병목이랑 이제 인건비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임금 인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이제 중순 하반기 되면 완전 고용에 도달하니까 이제 그 임금은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저것도 무서운 게 완전 고용 도달하고 물가 오르면 금리 올린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고요. 이거는 시장이 파악을 해보고 뭐 영향력을 미치겠죠?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어제 이제 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ADP 민간 고용이 57만이 나왔어요. 57만이 나와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는데 지난달에 19만 5천이었나요? 19만 나와서 약간 쇼킹이었는데, 그렇죠. 예, 쇼킹했었는데 이번 달에는 45만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뭐 인건비 올라가는 것 이런 거 고용 문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어 보이고 ISM 서비스업 지수가 66.7이 나왔습니다. 역대 최고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미국 시장 올라가는 데 좀 기여를 했다라고 보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던 테이퍼링 이슈가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마무리가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마무리가 되면서 위험 선언은 조금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마냥 이 이슈를 정말 와 이제 랠리 시작이야 이런 식으로 낙관하기에는 분명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은 위험 자산 선호 현상이 지금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뭐 소식으로 인해서 당분간 조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 정리할까요?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안에 각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박재영 차장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